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 뒤쪽으로 좀 더 연결해서 내용 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방금 배웠던 게 뭐냐면 이제 명제가 참일 조건을 배웠어. 그러니까 명제가 가정이 있고 결론이 있어. 무엇이면 무엇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야지만 우리는 그 명제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 포함 관계를 갖고서 막 부등식 문제도 풀어보고 자, 그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말장난 문제. 우리 아까 예시를 들 때 모든 어쩌고저쩌고 어떤 어쩌고저쩌고 우리 부정을 하면 자 모든이 어떤이 되고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자 그것들을 한번 다시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조건 p를 만족한다. 이 말이 참이 되려면 그 조건이 전체를 만족하면 참이고요. 전체가 아니면 거짓이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 모두 어떻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돼야 참인 거고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소수는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를 얘기를 해요. 네.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소수는 다 홀수예요? 아닌 것도 있죠. 소수가 우리 2, 3, 5, 7, 11, 뭐 13 이런 거잖아요. 얘가 다 홀수 안에 들어가나요? 안 되죠. 2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는 이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뭐가 좀 이상해요. 자, 우리 요 말 모든이라는 말을 빼도 이 명제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소수는 홀수이다 이 말에 우리가 일반적인 명제 안에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랑 같습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그러니까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지 못하면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미 거짓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이란 말을 빼나 안 빼나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모두 어떻다라는 거 나오면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없이 다 돼야지만 참이고요. 일부 단 하나라도 안 되는 원소가 있으면 우리는 걔를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자 어떤 x는 p다라고 나오면 어떤이라는 건 일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 조건 p를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이고 그 다음에 다 안 돼야지만 거짓이에요. 자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뭔가 말이 어색할 수 있는데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문장을 한번 비슷하게 써보면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소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 3, 5, 7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자, 이 중에 짝수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2라는 애가 있죠. 그러면 어떤 애 하나라도 있으면 이 말은 참인 거지. 어떤이라는 건 어떤 일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부라도 짝수인 게 있으면 얘는 참인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붙으면 다 맞아야 참이고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인데 어떤 것은 모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것이라는 건 하나라도 되기만 하면 참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있어요? 말장난이죠? 그래서 아까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쪽에서 부정을 한번 볼게요. 모든 x는 p다를 부정하면 모든 것은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어떤으로 바꾼 거죠.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고등학생은 다시 게임을 한다. 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시다. 얘가 만약에 얘를 부정하래요. 그럼 모두가 게임을 한다? 이 말 부정하면 모두가 게임을 안 한단가? 아니지. 다 한다의 반대말이 다 안 한다가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게임을 한다는 거의 반대말은 모두가 게임을 하지는 않는 거지. 모두가 하진 않는 거지. 그럼 모두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일부는 안 하는 애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체가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고등학생은
게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게임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된다니까. 그래서 요 말을 뭐라고 바꿔줘야 된다고? 어떤이라고 바꿔줘야 된다고. 이제 일부 안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지. 이제 쌤 전체가 안 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말의 반대말은 아니라는 거야. 괜찮아?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했었는데 앞 시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그냥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문장이 답지에 안 나온다고. 내가 앞에서 한번 노트에다 한번 써봤지만 이걸 좀 더 국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게임을 하지 않는 고등학생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국어적으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해하셔야지. 아 그냥 모든을 바꾸면 어떠니네, 아 한다를 바꾸면 하지 않는다네, 아 이게 부정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x는 p다를 부정하면 그냥 p가 아니다 이렇게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뭐로 바꿔? 이것도 네, 어떤을 모든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부정이라는 건 서로 두 번 부정하면 똑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도 보면 어떤 고등학생은 게임을 하지 않는다? 이걸 부정하면 어떤 고등학생은 게임을 한다가 아니야. 만약 봐봐, 일부가 게임을 하지 않는다를 그 말이랑 일부가 게임을 한다? 이 말은 되게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으면 어떤 학생은 안 한다, 어떤 학생은 한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정이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애도 있다 이 말의 반대말은 다 한다는 얘기지. 괜찮아? 그러니까 도저히 국어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모든 애 부정을 어떤 애 부정을 모든 이렇게 그냥 외워도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그 상황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자, 문제로 가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제 7번 문제 봅시다. 자,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수만 있네요. 네,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 볼까요? 자, 모든 x는 이걸 만족하네요. 그래요? 모든 것은 이것이다가 참이 되려면 아까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걸 만족을 해야죠. 먼저 이걸 풀어볼까요? 네, 이렇게 됐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원소는 3보다 작다. 만족해 안 해? 다 만족하지. 그러니까 참인 거야. 자, 니은으로 가볼까? 어떤 x는 절대값이 2보다 크대. 자, 이 중에 절대값이 2보다 큰 애가 있니? 같은 애는 있지. 하지만 2보다 큰 애는 없잖아. 하나라도 있었으면 어떤이라고 나왔으니까 맞는 말인데 다 안 되니까 거짓. 자, 얘를 볼까? 물론 하나씩 넣어봐도 돼. 이거 원소니까 이거 몇 개 넣어봐도 되는데 이왕 얘를 풀자고 했는.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으면 그냥 직접 넣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아이고, 쏘리. 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라고 나왔잖아. 어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게 있나? 있지. 누구?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마이너스 2가.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잖아. 그럼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일부라도 있으면 참인 거지. 그 다음에 모든 x가 절대값이랑 자기랑 똑같니? 절대값이 자기랑 똑같다는 말은 무슨 뜻이지? 해석을 하면 x는 0 이상이란 뜻이지. 절대값을 벗겨 나올 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는 속 안에 게 0 또는 양수라는 얘기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인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은 돼? 안 돼? 안 되니까 다 돼야 맞는 건데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얘는 틀린 거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참인 거지. 자, 모든 거 어떤 뜻 괜찮아요? 모두 다 돼야 참인 거고요.
일부라도 되는 게 있으면 어떤이라는 말이 나오면 참이 되는 겁니다. 괜찮은가요? 자, 지금 말 정리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세요. 태풍 소리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바람 소리가 시끄럽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앞으로 잠깐 와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울 거는 뭐냐면, 자, 명제라는 게 있고요. 그 명제의 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어떤 명제의 대우라는 게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대우라는 녀석인데요. 이 대우라는 녀석을 배우기 위해서 이 역이라는 애도 한번 배우고 지나갈 거예요. 자, 명제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P와 살표 Q 우리 앞에서 이렇게 썼는데 얘가 가정, 결론이 있었다고 합시다. 알파벳은 PQ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자, 명제의 역이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앞뒤를 거꾸로 한 거. 그러니까 이 결론과 가정을 거꾸로 한 거죠. Q이면 P이다. 자, 얘가 명제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 명제의 대우라는 건 뭐냐면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를 우리가 그 명제의 대우라고 부릅니다. 다시 순서만 바꾼 거, 가정과 결론의 앞뒤 순서만 바꾼 걸 역, 그 다음에 대우라는 건 순서도 바꿈과 동시에 부정도 한 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명제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3의 약수는 6의 약수이다. 자,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의 역은 뭘까요? 네, 앞뒤를 바꾼 거죠. 뭐라고 쓰면 돼요? 6의 약수는 3의 약수이다. 얘를 그 명제의 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이번에 뭐 배웠어요? 대우. 대우라는 건 뭐죠?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 그러니까 순서도 바꿔야 돼요, 원래 명제를. 그리고 나서 부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6의 약수가 아니면 3의 약수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대우라고 부릅니다. 말장난인데 이거 뭐하러 배우나요? 네, 역은 괜히 배우고요. 제가 볼 때는 대우를 배우기 위해서 역을 배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 명제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가 얘를 가정이라고 불렀죠. 가정을 우리가 가정의 진리집합을 집합 P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6의 약수 결론이죠. 자, 결론을 우리가 집합을, 결론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3의 약수는 1, 3이 있고요.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죠. 자,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요, 어때요? 포함하죠. 우리 결론이 가정의, 결론의 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을 포함하면 우리는 그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 되겠죠. 자, 참거짓을 한번 밝혀볼게요. 자, 역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역은 6의 약수, 자, 1, 2, 3, 6. 그 다음에 3의 약수, 자, 1, 3. 자, 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해요, 못해요? 포함 못하죠,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가정이 결론을 포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은 거짓이 됩니다. 참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거 볼까요? 6의 약수가 아니면 3의 약수가 아니래요. 그래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볼래요? 6의 약수가 아닌 숫자들은 전부 다 3의 약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6의 약수가 아닌 숫자 중에 3의 약수인 숫자가 있나요? 6의 약수가 아닌 숫자 뭐 있죠? 네, 4, 5, 7, 8, 9, 10 해서 무수히 많지. 3의 약수가 아닌 거 2, 4, 5, 6, 7, 8 엄청 많잖아. 얘가 얘를 포함해 못해? 포함하지. 이 안에 다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도 참이야. 지금 왜 배웠나요? 자, 결론은 그거예요.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합니다. 이것 때문에 배워요. 왜 일치하죠? 봐봐. 아까 우리가 3의 약수를 P라고 하고 6의 약수를 Q라고 하면 아까 Q가 P를 포함했잖아.
일로 와볼까? 대우로 와봐. 유기약수가 아니면 아까 유기약수를 Q라 그랬으면 유기약수가 아닌 것들의 모임은 집합으로 나타내면 뭐지? 얘는 Q의 여집합이지. Q가 아닌 거니까. 그럼 3의 약수가 아닌 건 마찬가지로 뭐야? 3의 약수를 P라 그랬으니까 3의 약수가 아닌 집합은 P의 여집합이지. 우리 아까 Q가 P를 포함했잖아. 이제 우리 집합에서 배운 거지. 그럼 여집합끼리는 어때? 작은 거의 여집합이 큰 거의 여집합을 오히려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대우라는 게 가정도 이게 뒤로 가서 여집합으로 바꾸면서 뒤로 가고, 결론도 순서가 바뀌니까 부정에서 앞으로 오니까 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원래 컸던 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면서 앞쪽으로 오고, 작았던 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면서 뒤로 가니까 그 포함 관계가 당연히 뒤에 게 앞에 걸 포함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거짓이 일치하는 그 말이라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근데 참 거짓이 일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요? 자, 문제가 우리 명제의 최종 목표는 내가 볼 때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밝히고 싶은 거야. 근데 만약에 원래 처음부터 명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6의 약수가 아니면 3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봤어.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데, 뭔가 부정적인 표현이 많지. 뭔가 부정적인 표현이 많으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좀 헷갈려 많이. 그래서 이런 명제가 있었다고 할 때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으면 이거를 대우로 바꿔서 한번 해결해 보는 거야. 이걸 대우로 바꾸면 이거잖아. 3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한결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가 쉬워, 어려워? 좀 더 쉽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알기 어려운, 좀 아리송한 부정적인 표현들의 명제의 참 거짓을 구별할 때 헷갈리면 어떻게 해도 된다? 대우로 바꿔서 해결해봐도 좋다. 이거 배우려고 명제 대우 배우는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데요. 그건 모른다 쳐도 직접적인 목표는 어쨌든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어떻다? 일치한다. 쌤, 그러면 역은요? 역은 몰라요. 아니, 아까 명제가 참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명제 Q가 P를 포함한 데 명제가 이랬으면 당연히 얘가 순서가 바뀌면 역으로 바뀌면 P가 일로 오고 Q가 일로 가면 얘가 얘를 포함하니까 이건 거짓 아닌가요? 같을 수도 있잖아, 두 집합이. 두 집합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가 참이라고 역은 거짓이다? 또는 명제가 거짓이라고 역은 참이다? 이건 몰라. 아예. 오케이? 그러니까 명제랑 역은 참 거짓일 관계를 몰라. 근데 명제와 대우는 같다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역은 그냥 대우를 설명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됐나요? 자, 책에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으면 그 가정과 결론을 바꾼 Q이면 P이다를 P이면 Q이다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또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해서 서로 바꾸면 이렇게 not Q이면 not P이다를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부릅니다. 참고로요, 안 중요한데요. 선생님, 이렇게 오른쪽 표로 와봐. P이면 Q이다를 순서를 바꾼 걸 역이라고 부르는 건 좋았어요. 그리고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한 건 대우라고 부르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용어가 명칭이 없나요? 그러니까 순서는 안 바꾸고 부정만 한 거, 이렇게 not P면 not Q다, 이런 건 혹시 없나요? 혹시 나중에 학교에서 좀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시면 여기 있는 용어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건 뭐라 부르냐면요, 얘를 서로 이라고 부릅니다. 이. 몰라도 돼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몰라도 돼요. 근데 예전부터 있었던 표현이니까요, 그냥 부정만 한 건 이라고 부른다. 참고로 한번 들어봤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머릿속에 지워주습니다. 알았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해보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명제가 있고
그 대우가 있으면 참거짓이 어떻다 서로 일치한다. 증명했죠? 우리 증명한 거예요.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밑줄 한번 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 볼게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 한번 밑줄 치고 지나갈게요. 우선 자,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모두 참이면 P이면 R이다가 참이래요. 자, 잠깐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야겠네. 자,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는 이거의 진리집합들을 집합으로 한번 써보면 P와 Q가 있으면 자, Q가 P를 포함하니까 참인 거죠. 마찬가지로 Q이면 R이다가 참이라는 얘기도 Q라는 가정의 진리집합과 R이라는 결론의 진리집합이 있으면 결론의 가정을 포함하니까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참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의 가정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P를 Q가 포함하고 Q를 R이 포함하면 R이 P를 포함하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P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예요. 왜? P가 R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니까. 자, 이렇게 뭐가 참이고 뭐가 참이면 우리는 처음 거에서 끝에 걸로 가는 것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참인 명제가 두 개 나오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야겠죠. P면 Q다, Q면 R이다. 이 연결고리가 있으면 처음 거에서 끝으로 가는 이 다이렉트 명제도 우리가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제에서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혹시 국어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자, 얘가 시험에 왜 자주 나오는지 잠깐만 한번 노트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 참인명제 참인명제 두 가지를 알려주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네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지선다형 내기 딱 좋잖아. 알 수 있는 게 네 가지야. 그러면 알 수 없는 한 가지를 그냥 보기에 넣으면 되겠지. 자, 그게 답이에요.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참인명제 두 가지를 아무거나 한번 예를 들어서 내볼게요. 자,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래요. 자, 이거 일 때 알 수 있는 네 가지를 한번 써볼까요? 알 수 있는 네 가지 사실. 자, 네 가지를 써볼 거예요. 처음에는 두 가지는 뭐냐면 참인 명제 두 개가 있잖아. 원래 어떤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라 그랬지? 대우도 참이라 그랬지? 그래서 각각의 대우가 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라 그랬으니까 모두 참인 거 알아? 이거의 대우가 뭐지? 연습했지? 대우는 가정과 결론은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한 거라고. 그치?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참이라는 거 알았어요? 두 번째, 얘 대우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일부러 헷갈리게 냈어. 자, 순서도 바꿔. 순서 바꾸면 not Q이면 R이다지. 그걸 각각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not Q를 다시 부정하면 뭐가 돼? Q가 되지. Q이면 R을 부정하면 not R이 되잖아. 이제 그래서 앞뒤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한 거 얘도 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두 가지는 뭐 할 수 있다? 각각의 대우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3단 논법과 그 대우, 이게 두 가지를 더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연결고리 찾아볼까요? 자, 아까 P면 Q이다가 참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옆에 중복되는 알파벳이 누구예요? 얘랑 중복되는 알파벳이 네, Q죠. 근데 바로 연결고리를 안 줘. 너무 쉬우니까. 여기는 Q인데 왼쪽 건 Q인데 오른쪽 건 not Q잖아. not Q랑 Q는 같은 게 아니지. 그래서 아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 대우가 있었잖아. 이렇게 두 번째 거에 여기 있었지. 여기. 그럼 여기도 Q가 있잖아. 여기도 Q가 있고 여기도 Q가 있지. 연결고리 만들어졌지.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나달이다가 참이다. 자, 보기 좋게 일부러 하나의 화살표를 썼어요. 그럼 다이렉트로 모두 참이다. 처음 거에서 끝으로 가는. 자, 이게 3단 문법이죠. 그래서 P이면 not R이다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처음 거에서 끝으로 가는 것도 참인 거야. 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럼 끝에 것도 처음 걸 포함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참이면 그거에 모두 참이다. 그거에 대우도 참이다. 3단 문법으로 알게 된 그 3번에 의해서 그 대우도 참이니까 모두 참이죠. 순서와 부정을 해주는 거니까 R이면 not B다. 이것까지도 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네 가지를 아니까 5번에다 엉뚱한 거 하나 써놓은 다음에 이게 정답으로 쓰는 거지. 알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러면 나머지 5번이 답인 거지.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에 최적화되어 있던 문제인데 이거 트레이닝만 하면 너무나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네. 최근에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인지 괜찮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명제는 제일 중요한 게 앞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참거짓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몇 가지만 한번 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에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거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래요. 자, 공간이 없어서 한 1번하고 4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1, 2, 4번 세 가지 한번 해봅시다. 좀 너무 많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얘 역도 한번 써보고 대우도 한번 써볼까요? 네. 자, 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잘라줘야 되죠. 가정과 결론을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그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역은. 그래서 결론을 먼저 써주고요. 가정을 쓰면 되죠. 자, 썼어요. 자, 역을 말했죠. 참거짓을 말하래요. 자, 더한 게 2 이상이면 x는 1 이상이고 그리고 자, y는 1 이상이네요. 더한 게 2 이상이 되려면 둘 다 1 이상이어야 될까? 생각해봐야죠.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니까 명제는. 아닌 게 있어 없어? 아닌 게 있지. 뭐 x, y가 더한 게 2라고 왜 둘 다 1 이상이어야 돼? 하나는 1보다 작을 수도 있지. 하나가 엄청 크면. 그치?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죠. 느껴지나요? 제가 거짓이라고 하려면 뭘 써야 되는데요? 맞아요. 발레를 쓸 줄 알아야죠. 이래서 x가 3이고 y가 0이다. 자, 이런 게 발레죠. 더한 게 2 이상이긴 한데 둘 다 1 이상이진 않잖아. 자, 이런 것들을 써보는 거죠. 대우를 써볼까요? 자, 대우. 자, 대우는 순서만 바꾸는 거야? 아니, 부정도 해야지. 그러면 아까 역을 구해놓은 거를 부정만 각각 해주면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부정하고 얘를 다시 부정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다 를 부정하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지 작다지. 그 다음에 둘 다 1보다 크다의 부정이 둘 다 1보다 작다야? 아니라니까. 우리 그리고라는 말은 교집합의 의미라고, 부정하면 합집합이 되는 거라고, 또는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y가 1보다 작다라고 써야 된다고. 괜찮아? 이 바뀌는 거 이유 우리 앞에서 우리 했어요. 그죠? 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더한 게 2보다 작으면 x와 y가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하나는 1보다 작네요. 이게 말이 어려우면 꼭 대우를 참거짓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똑같다 그랬잖아. 만약에 판단하는 거야. 나는 아까 원래 명제가 참거짓이 편하면 원래 걸로 하는 거고 대우가 편하면 대우로 하는 거야. 참거짓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더 편해 보이냐면 내 기준으로는 원래 명제가 더 편해 보여. 왜? 그리고가 좀 더 편하지 않아? 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헷갈린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둘 다 1 이상이면 더한 건 2 이상이다. 맞아 틀려? 야, 1 이상인 거 두 개 더하면 무조건 2 이상인 거 맞지 않아?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대우도 참인 거지. 괜찮아? 오케이? 자, 2번은 패스하기 공간이 너무 없다.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따져봐.
4번은 왜 하냐면 얘는 좀 특이해서 해봐요. 4번에 역과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흔히 범하는 오류가 이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쭉 이 앞에 문장이 있고 쭉 뒤에 문장이 있잖아. 이걸 통째로 바꿔버리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명제에 있어서 가정과 결론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이 문장까지 뒤로 가면 좀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얘를 만약에 역으로 쓴다 했을 때 봐봐. 이렇게 썼다고 쳐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는 B이다.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 집합 A, B에 대하여라는 거는 그냥 A, B에 대한 집합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건데 요 설명된 전제 조건이 이렇게 뒤로 가는 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1, 2, 3번은 그런 게 없는데 뭐 어떤 뭐 실수일 때, 뭐 집합 뭐가 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뭐뭐 전제 조건이라고 깔리는, 그러니까 가정 결론이 아니라 그냥 문제 앞에 있는 수식어 같은 거지. 이것들은 바꾸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역을 쓸 때 대우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제 조건은 그냥 앞에다 깔아놓는 거야.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이것까지 바꾸는 게 아니거든. 이건 냅두고 이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야. 전제 조건 냅두고.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이다. 이게 여기겠지. 괜찮아? 자,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A 합집합 B는 B다? 떠올라야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걸 알아야지. 그치? 우리가 A 합집합 B가 B다? 합집합했는데 어떤 한 녀석이 나왔다. 큰 놈이 나온 거잖아. 큰 놈이. B가 A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같은 말이라는 건 포함한다고 해도 돼 안 돼?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포함해도 되고 이렇게 포함해도 되고 둘 다 포함할 때 우리는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참이지. 그럼 대우는 그냥 말로 쓸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뭐라고 쓰면 돼? 부정 해줘야 되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면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이게 참인지 것인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대우에 꼭 참거짓을 밝히라고 했다고 대우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원래 명제가 더 쉽다. 그럼 원래 명제 보고 푸는 거야. 원래 명제 똑같은 말이잖아. A 합집합 B가 B라는 말과 A가 B의 부분 집합이란 말 똑같은 말이니까 명제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대우도 참이지. 명제와 역은 참거짓이 서로 어떨지 몰라. 하지만 명제와 대우는 그 참거짓이 일치한다. 그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금은 각각 구하라고 해봤는데 시험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문제가 이렇게 나와. 명제와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을 골라라. 문제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해봐야 돼? 아니지. 명제랑 대우는 한 쌍이잖아. 서로 같은 애들이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고 역은 따로 체크해봐야지. 오케이? 세 개 다 따지는 게 아니야. 그치? 명제랑 대우는 참거짓이 똑같아요. 정리됐나요? 충분히 연습해보세요. 역이라는 게 뭐였는지 순서만 바꾼 거,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한 거. 자, 기호로도 알아두시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예제 2개 정도만 더 풀고 여기를 이제 슬슬 마무리를 잡을 거예요.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자, 이런 건 나중에 명제에서 쓸 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제 조건이야. 실수라고 알려준 거야. 자,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면 잘라고, X는 A보다 크거나 Y는 1보다 크다가 참이래요.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래요? 자,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네. 자, 우리 명제가 참이다라고 나왔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되게 헷갈려. 또는은 이것만 만족해도 되고 오른쪽 것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 헷갈린다고. 그래서 명제가 참이다를 좀 더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럼 이제 뭘 해보는 거라고? 대우를 한번 써보는 거야. 대우를. 자, 대우는 순서도 바꾸면서 부정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결론을 부정해볼까? 그러면 x가 a보다 크다는 a 이하가 되고 y가 1보다 크다는 y가 1 이하가 되는데, 또는 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또는의 개념이 합집합인데 그걸 부정한다? 이거지. 이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조건의 집합을 b라고 하면, 또는이란 건 이거 합집합이라고. 그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얘만 부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드모르간 법칙에서 얘도 바뀌는 거라고. 자꾸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또는은 뭐로 바뀐다고? 교집합이니까 그리고로 바뀌는 거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을 가정에 있던 걸 부정해서 쓰면 x 플러스 y는 3 이하이다 이렇게 써보는 거지. 자, 이제 해석이 좀 편하잖아. a 이하고 1 이하이면 더한 게 3 이하이다가 무조건 맞으려면 a는 최대 얼마까지 되니? 어떻게 되지? a는 최대 2까지지. 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더해봐. 더하면 이거잖아. 그러면 요 말을 만족하려면 얘는 3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생각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x 플러스 y가 2 이하이면 3 이하이다. 이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2 이하인 숫자는 3 이하인 거 당연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숫자가 여기에 오는 3이랑 비교했을 때 더 작거나 같은 숫자가 오면 이것은 이것이다가 참이니까 a는 2 이하가 참인 거지.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2가 된 거지. 괜찮아? 부등식이라 좀 헷갈려 말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만 가지만 않으면 돼. 오케이? 자, 3단 논법 한번 해볼게요. 자, 3단 논법은 이미 정해진 패턴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인 명제 2개 나오면 연결고리 찾아서 알 수 있는 4가지 쭈르륵 쓰면 끝. 그러니까 4개 써놓고 푸는 거야. 그냥 이 보기를 보지도 마. 자, 한번 해볼게. 자, P면 Q이다가 참이고 나달이면 낙Q이다가 모두 참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참인 명제 2개가 나오면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알 수 있는 거 4가지를 쓰자 그랬지. 처음에 2가지는 뭐였지? 각각의 대우를 알 수 있다고. 원래 명제 2개가 참이니까 첫 번째 명제의 대우도 참, 두 번째 명제의 대우도 참. 자,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그거의 대우 모두 참. 낫 Q이면 낫 P이다도 참이고. 자, 두 번째 명제 나달이면 낫 Q이다의 대우는 뭐지? 순서 바꾸면서 부정하니까 Q이면 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2개는 뭐다? 각각의 대우를 써서 알게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3단 논법 연결고리 찾아라 그랬잖아. 자, 여기서 2번 나온 알파벳 누구? Q가 2번 나왔지. 근데 한쪽은 Q고 한쪽은 낫 Q잖아.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연결된 애를 찾는 거야. 자, 연결된 애 볼까? Q가 있지? 오른쪽은 Q가 없으니까 그거의 대우. 아까 뭐 있었어? 그럼 얘랑 연결고리가 있지, Q가. 오케이. 자, P면 Q고 Q면 R이다. 일렬로 써볼까? P면 Q가 참인데 Q면 R이다가 참이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 거니까 집합끼리 봤을 때 P면 R이다가 다이렉트로 된다. 이게 3단 논법이잖아. 그래서 P면 R이다. 그 3단 논법으로 하나 결론을 알고, 마지막 4번째는 뭐 한다고? 그 3단 논법의 대우까지 한다고. 그래서 P면 R이다가 참이니까 그거의 대우 뭐지? 나달이면 낫 P이다. 이렇게 4가지를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내가 4가지 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기억 있나? 기억 있지. 여기 3번에 기억 찾았고. 자, 니은 있나? 니은 있지. 4번에서. 그렇지? 디귿 있나? 디귿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네. X. 리을 있나? 리을 여기 있잖아. 여기 아까 1번. 미음 있나? 미음 없잖아.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 수 있는 게 4가지이기 때문에 써놓고 풀면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거는 연습 문제 전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개념 원리가 아니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용적인 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